안녕하세요. 재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재료 레시피 MC 안현우입니다. 2024년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함께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는 파리가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역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축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변모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 경기가, 앵발리드에서는 양궁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문화유산과 현대 과학기술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리올림픽으로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그 속에 담긴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 스포츠 기술과 만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랑스 파리로 떠나볼까요? 파리 앵발리드는 프랑스 군사 역사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이곳은 무기고로 사용되었고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그 의미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1840년 나폴레옹의 유해가 이곳으로 이장되면서 앵발리드는 프랑스 군사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앵발리드가 이번 2024 파리올림픽의 양궁 경기장으로 사용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위한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평화로운 스포츠 경기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군사적 영광을 기리던 장소가 국제적 화합과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변모함으로써 앵발리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프랑스 문화유산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대 양궁 경기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앵발리드의 역사만큼이나 흥미롭고 혁신적입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카본 파이버 복합재로 만들어진 활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본 파이버의 분자 구조는 길고 얇은 섬유 형태로 이 섬유들이 특정 방향으로 배열되어 뛰어난 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양궁활에 이상적이죠. 카본 파이버로 만든 활은 기존의 나무나 금속 활에 비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는 오히려 더 높아 더 큰 힘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본 파이버의 탄성은 활이 더 빠르게 원래 형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 화살의 초기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카본 파이버 활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이는 실외에서 진행되는 양궁 경기에서 큰 장점인데요. 날씨 변화에 따른 활의 성능 변화가 줄어들어 선수들이 더 일관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살 역시 카본 파이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카본 파이버로 만든 화살은 알루미늄 화살에 비해 훨씬 가볍고 강합니다. 이는 화살의 비행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또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 장거리 사격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술 역시는 양궁 경기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물소불과 같은 천연 재료의 탄성력을 넘어서는 근력과 경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밀한 기술과 심리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활과 화살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경기의 난이도는 높아졌고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는 더욱 미세한 부분에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앵발리드에서 양궁 경기는 역사와 첨단 기술의 만남, 그리고 전쟁의 도구에서 평화로운 스포츠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파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파리하면 에펠탑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에펠탑 역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치발리볼 경기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펼쳐진 비치발리볼 경기는 19세기 철강 기술과 21세기 나노 기술의 극적인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에펠탑은 19세기 산업혁명의 상징이자 철의 시대를 대표하는 구조물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이 탑은 당시 프랑스의 기술력과 국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에펠탑 건설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인 퍼들링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법은 선철을 정제하여 강철을 만드는 기술로 부품질의 연철 생산을 가능케 했습니다. 18,038개의 철제 부품으로 이루어진 에펠탑은 높이 324m로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펠탑의 혁신적인 설계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와 타워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곡선 형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현대 고층 건물 설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19세기 공학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치발리볼에서 사용되는 공은 마이크로파이버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은 현대 재료과학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21세기 복합 소재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극도로 얇고 가벼운 섬유로 구성된 이 소재는 공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과 감촉을 향상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의 표면에 적용된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나노 크기의 입자로 코팅된 공의 표면은 수분 흡수를 최소화하고 공의 궤적을 안정화시킵니다. 이는 날씨 변화에 따른 공의 성능 변화를 크게 줄여 더욱 공정하고 일관된 경기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에펠탑 건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 과학이었습니다. 에펠탑과 비치발리볼 공은 각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에펠탑이 19세기 철강 기술의 혁신을 상징한다면 비치발리볼 공은 21세기 나노 기술과 복합 소재의 발전을 대변합니다. 에펠탑이 거대하고 견고한 구조물로 당시의 기술력을 과시했다면 비치발리볼 공은 미세한 수준에서의 정밀한 제어를 통해 현대 과학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에펠탑과 비치발리볼의 만남에서 본 과거와 현재는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펜싱 경기에서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집니다. 그랑팔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베레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이 웅장한 건물은 유리와 철의 혁명적 결합을 보여주는 당시 최첨단 건축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랑팔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유리 천장입니다. 길이 240m, 너비 100m에 달하는 이 유리 지붕은 당시 세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이를 지탱하는 철골 구조는 에펠탑 건설에 사용된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복잡한 아치형 트러스 구조를 통해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의 조합은 19세기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적 진보를 상징합니다. 대규모 유리 생산 기술과 정교한 철골 구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그랑팔레와 같은 건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이후 현대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형 공공건물이나 기차역 등의 설계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펜싱은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이지만 현대 펜싱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최첨단 재료과학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펜싱 칼은 강철 소재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레이진 강의 사용입니다. 마레이진 강은 니켈, 코발트, 몰리브덴 등의 합금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초고강도 강철로 높은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레이진 강의 결정 구조는 매우 미세하고 균일하여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펜싱 검의 이상적입니다. 마레이진 강으로 만든 검은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선수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랑팔레에서의 펜싱 경기는 역사와 현대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말 베레포크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에서 21세기 첨단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의 유산과 현대의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2024 파리올림픽을 통해 역사와 과학기술의 혁신의 조화를 살펴봤습니다.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들이 경기장으로 변모하면서 재료과학의 발전이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열쇠로서 재료과학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재료 레시피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재료 레시피 MC 안현우였습니다.